지은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죽음 선고를 받은 이지혁이 사랑하는 지은호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30년간 숨겨온 고성희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지은호가 당신 딸이라고. 정말 돌았구나. 과연 지혁은 자신의 병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희를 가만히 둘까요?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순간 이지혁은 오히려 삶에 대한 간절함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들렸는데요. 이지혁은 복도 벤치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 사기 즉시 입원 및 심장이식 대기자 등록 필요라는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그의 운명을 냉정하게 선언하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은 10만 분의 1입니다만 담당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이지혁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항상 운이 없었던 자신에게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5통을 발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끝없이 쌓여 있었어요. 오빠, 회의 끝나고 연락주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새로 만든 케이크 맛보러 오세요. 오빠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예요. 내일 영화 보러 갈까요? 오빠가 보고 싶다던 그 영화요. 평상시라면 가슴이 따뜻해졌을 메시지들이 지금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찔렀는데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지은호의 순수한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이지혁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병든 사람의 모습이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쉽게 찾아오는 피로감이 이제야 설명됐습니다. 지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지혁은 중얼거렸는데요. 사실 지은호에게는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그 밝은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지은호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만이 그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박진석의 서재에서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는데요. 고성희와 지은호 마이너스 모녀관계 일치율 99.97%.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30년 동안 완벽한 아내라고 믿었던 고성희가 자신의 친딸을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첫 번째 아내가 자신과 박성재를 버리고 떠났던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배신당한 건가? 박진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지은호가 회사에서 보낸 기획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항상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했던 지은호가 사실은 고성희의 딸이라니 운명의 장난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성재는 이 사실을 알까?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떠올렸는데요. 성재가 지은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성재가 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각 안방에서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실 고성희는 이미 며칠 전부터 박진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서재에 자주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보는 모습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설마 알아챈 건 아니겠지?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와서 발각될 리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와 가까워지면서 박가와의 접촉이 늘어난 것이 고성희에게는 부담이었거든요. 고성희는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순 없어. 고성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는데요. 설사 박진석이 진실을 알았다 해도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차갑게 들렸는데요. 고성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박진석은 고성희의 연기력에 놀랐습니다. 이미 서재의 서류를 봤을 텐데도 태연하게 모른 척하는 모습이 더욱 화나게 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성희는 오히려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30년간 연마된 연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고성희는 끝까지 거짓말을 계속할 모양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박진석이 나가고 난 후 고성희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군. 하지만 인정할 생각은 없어.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지위와 재산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호. 그 애만 없다면. 고성희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어렸는데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지은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에서 이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연락이 왔을 시간인데 오늘은 유독 소식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 지은호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이지혁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박성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은호야, 저녁 같이 먹을까?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보자. 평상시라면 정중하게 거절했겠지만 이지혁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있기가 싫었어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박성재의 답장은 금세 왔는데요. 7시에 카페로 데리러 갈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은호는 박성재의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실 박성재는 며칠 전부터 지은호에게 고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꼭 내 마음을 전하겠어. 박성재는 결심을 다졌는데요. 지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한편 이지혁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이지혁을 보고 놀랐어요. 사장님,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여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찍 들어가겠어. 사무실에 혼자 남은 이지혁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유서 양식이었어요. 아직 이른가? 이지혁은 펜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아직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언제 갑자기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연락도 안 받고 왜 그래요? 걱정됐잖아요. 지은호의 밝은 목소리에 이지혁은 깜짝 놀라며 봉투를 서랍에 숨겼어요. 은호야. 뭐하러 왔어? 이지혁의 당황한 모습에 지은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이지혁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오빠, 혹시 어디 아파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지은호가 걱정스럽게 다가서려는데 이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할 뿐이야.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은호의 제안에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그 순간 이지혁의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지은호 앞에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야, 앞으로 너무 자주 오지 마. 회사 일에 집중해야지. 이지혁의 차가운 말에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던 이지혁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오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지혁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차갑게 돌아섰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 사이에는 선이 있어야 해. 이지혁의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나간 후에야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한편 저녁 7시, 박성재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지은호가 좋아한다고 했던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요. 오늘 밤이야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재 오빠, 일찍 오셨네요. 지은호가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본 박성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지은호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거든요. 은호야, 이 꽃 받아줄래? 박성재가 백합을 내밀자 지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그냥.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 박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했지만 무슨 기념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성재 오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내게 고백하는 날이야. 박성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재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빠, 은호야, 나는 정말 오랫동안 널 좋아했어. 처음 회사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박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에게서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성재 오빠의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내 답을 바로 듣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내 마음만 알아줘. 박성재는 지은호의 거절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지은호 씨, 우진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긴급한 목소리에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우진이가 간이식 수술 후 급성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간을 내준 우진이 위험해졌다는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박성재가 급하게 지은호를 부축했는데요. 우진이가 위험해요. 부산으로 가야 해요. 지은호의 절절한 목소리에 박성재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차는 내가 운전할게. 하지만 이럴 때 혼자 가면 안 돼. 차 키 줘. 박성재의 단호한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한편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지은호가 나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이지혁이 중얼거리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은호 씨가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부산으로? 이지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가 갑자기 부산으로 간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박성재 씨와 함께 차로 내려가신다고 하네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이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호에게 차갑게 굴었지만 그녀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나도 부산으로 간다. 차 준비해. 하지만 사장님, 몸 상태가. 괜찮아. 빨리 준비해. 이지혁은 서둘러 병원 약을 챙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가 걱정돼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시각 박진석의 서재에서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끝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한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모든 증거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성재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재가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어요. 그 순간 안방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성재가 지은호 씨와 함께 부산에 갔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고성희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박진석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지은호와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당신 딸 말이지?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는데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보, 그게 무슨. 그만해. 이미 다 알고 있어. 박진석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고성희 앞에 던졌어요. 고성희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30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고성희는 무릎을 꿇고 박진석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봐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너는 지은호를 버리고 나에게 와서 거짓말로 30년을 살았어.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고성희의 절절한 호소에도 박진석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고성희가 매달렸지만 박진석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고성의 짐을 싸.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박진석이 서재를 나가자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거두고 일어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아. 고성희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는데요.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인이 지은호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은호.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한편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박성재와 지은호는 말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계속 우진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재 오빠,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우진이는 강한 애야. 분명 괜찮을 거야. 박성재는 지은호를 위로하며 운전에 집중했어요. 사실 자신도 우진이 걱정됐지만 지금은 지은호를 안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 뒤를 따라 이지혁도 부산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 때문에 운전하기 힘들었지만 지은호가 걱정돼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호야, 아무 일 없기를. 이지혁은 간절히 기도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한 박성재와 지은호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우진이는 어디에 있나요? 지은호가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수술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지은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박성재가 건네준 백합이 아직 들려 있었는데 이미 시들해져 있었어요. 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거야. 박성재가 지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우진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급성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응급처치로 잘 넘어갔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호가 눈물을 흘리자 박성재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순간 병원 로비에서 이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달린 탓에 얼굴이 창백했는데요. 박성재와 지은호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이지혁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역시 성재가 은호에게는 더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지혁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다가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나타나면 지은호만 더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놓아줘야겠어. 이지혁은 뒤돌아서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지은호는 깜짝 놀라며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지혁 오빠. 하지만 이지혁은 듣지 못한 척하며 사라져버렸어요. 방금 지혁 오빠였는데. 지은호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우진 걱정에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고성이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부산에 있는 동안 움직여야겠어. 고성이는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서 지은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진석에게 이혼을 당하더라도 지은호가 사라진다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고성희의 눈에는 위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우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누나. 우진의 작은 목소리에 지은호는 깜짝 놀라며 손을 잡았어요. 밤새 병실을 지킨 지은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렸구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지은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우진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어요. 누나, 미안해. 또 걱정 끼쳐서. 바보야,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박성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밤새 지은호와 함께 병원을 지킨 박성재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성재 형, 고마워요. 누나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진의 고마운 마음에 박성재는 손을 흔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가족 같은 사이잖아. 하지만 우진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우진은 지은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간을 내준 것도 이번 합병증도 모두 지은호 때문이었어요. 누나, 잠시 둘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진의 부탁에 박성재는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럼 나는 커피 좀 더 사올게. 박성재가 나가고 나자 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솔직히 얘기할게. 뭘? 나 누나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우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우진아, 알아. 누나는 지혁 형을 좋아한다는 거.
하지만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해.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우진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우진아, 너는 나에게 소중한 동생이야. 하지만 형이랑은 잘 안 되고 있잖아. 요즘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우진의 말에 지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이지혁 사이의 변화를 우진이 알아챈 거였거든요. 우진아, 내가 아픈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말해? 나도 내 마음 숨기는 거 힘들어.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누군가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어젯밤 병원을 떠났다가 아침 일찍 다시 온 이지혁은 우진의 고백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진이까지. 이지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박성재, 그리고 우진까지 지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지혁은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또다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어젯밤 무리한 운전 때문인지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벽에 기대서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여기서. 그때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가 이지혁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의사는 이지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혹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사의 예리한 질문에 이지혁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증상을 보니 심부전 환자 같은데요.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의 강력한 권유에 이지혁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은호에게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고성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이 회사에 간 사이 고성희는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로 보이게 할 테니까. 상대방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성희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부산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어. 서울에서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죠. 고성희는 돈뭉치를 건네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나와 연결되면 안 돼. 알겠지? 물론이죠. 깨끗하게 마무리할게요. 고성희는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었어요. 그 시각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는 이지혁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부산 의사의 진단도 서울에서와 마찬가지였어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할 수 없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 정말 위험해요. 지금 상태로는 운전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응급실을 나왔어요. 지은호에게 들킬까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지혁아, 너 언제 부산에 왔어? 박성재는 깜짝 놀라며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성재야, 너는 응급실에 왜 왔어? 우진이 약 받으러 왔는데. 너 혹시 아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박성재의 걱정에 이지혁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우진이는 괜찮아.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정말 너. 그 순간 지은호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재 오빠, 약은? 지혁 오빠. 지은호가 이지혁을 발견하고 놀라는 모습에 이지혁은 당황했어요. 은호야. 오빠는 언제 부산에 왔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호가 다가오려는데 이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냥. 우진이 걱정돼서 왔어. 괜찮다니까 다행이고.
그럼 같이 올라가요. 우진이가 오빠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은호의 제안에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 왜요? 벌써? 지은호의 섭섭한 표정에 이지혁은 마음이 아팠지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우진이한테 잘 회복하라고 전해줘. 이지혁이 서둘러 떠나려는 모습에 박성재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혁아, 잠깐만. 하지만 이지혁은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어요. 왜 저렇게 차가워진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박성재는 지은호의 상처받은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은호야, 지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우진이한테 가자. 형이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박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계속 이지혁에게 가 있었어요. 한편 부산을 떠나는 이지혁의 차 안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으악!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운 이지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차의 운전자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지혁은 응급차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이지혁의 입에서는 지은호의 이름이 나왔어요. 은호야. 그 시각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우진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진의 밝은 모습에 지은호는 안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지혁이 걱정됐어요. 성재 오빠, 지혁 오빠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그러게. 얼굴색도 안 좋고 뭔가 급하게 도망치는 것 같았어. 박성재도 이지혁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호의 걱정에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 운전 중이라서 그런가 봐.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여보세요? 지은호 씨인가요? 이지혁 씨와 연관이 있는 분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은호는 불안해졌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이지혁 씨가 고속도로에서 쓰러져서 저희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혁 오빠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상태가 심각해서 보호자가 와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은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지혁이 위험하다는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박성재가 급하게 지은호를 부축했는데요. 지혁 오빠가 쓰러졌대요. 고속도로에서. 박성재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어디야? 내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우진이는 이제 괜찮아. 빨리 가자. 박성재와 지은호는 급하게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우진은 병실에 혼자 남겨졌지만 지은호가 이지혁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역시 누나는 지혁 형을 사랑하는구나.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동시에 이지혁의 안전도 걱정됐어요. 한편 서울에서 고성이가 고용한 사람은 부산에서 지은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타겟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계획 변경해. 그 병원에서 처리해. 고성희의 차가운 지시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밤에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호,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고성희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경남 양산의 한 지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은호와 박성재는 이지혁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지혁 씨는 어디에 계신가요? 지은호가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중환자실을 가리켰어요.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심정지가 와서. 간호사의 말에 지은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심정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지은호의 절망적인 모습에 박성재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은호야, 진정해. 지혁이는 강해. 분명 이겨낼 거야. 성재 오빠. 저는 지혁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지은호의 솔직한 고백에 박성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이지혁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간신히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심장 이식이요? 지은호는 처음 듣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이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상태예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의사의 설명에 지은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이지혁이 그렇게 심각한 병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왜 말 안 했을까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부축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이지혁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차갑게 굴었구나. 박성재는 이지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지은호의 간절한 부탁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간 지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이지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왜 혼자 아파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자 미세하게 반응이 있었어요. 이지혁이 천천히 눈을 뜨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오빠, 정신 차렸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지은호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걱정시켜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요.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지은호의 눈물에 이지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하면 너만 힘들어질까봐. 바보예요. 혼자 아픈 게 더 힘들어요. 그 순간 이지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시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의사 선생님. 지은호의 급한 외침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지은호는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박성재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재 오빠, 지혁 오빠가 다시. 괜찮아. 지혁이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박성재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지혁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 시각 병원 주차장에서는 고성희가 고용한 남자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타겟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좋아. 병원에서 사고가 나면 더 자연스러울 거야. 고성희의 지시를 받은 남자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박진석은 고성희의 실종을 알아챘어요. 어디 갔을까? 박진석은 불안한 마음에 고성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성희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발견했어요. 수상한 번호들과 통화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설마. 박진석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부산으로 향하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부산의 병원에서는 가짜 간호사로 변장한 남자가 지은호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지은호 씨 맞으시죠? 지은호는 낯선 간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환자분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잠깐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지은호는 의심 없이 남자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박성재가 부르는 순간 남자는 지은호를 붙잡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도움을 청하지 마. 조용히 따라와. 남자의 위험한 말에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해. 그 순간 박성재가 달려와서 남자를 저지했어요. 은호를 놓아. 남자와 박성재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벌어진 싸움 때문에 지은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으악! 지은호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이지혁이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뜯고 나온 이지혁은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어요. 은호야! 이지혁이 지은호를 받아내는 순간 남자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무리한 행동 때문에 다시 쓰러져 버렸어요. 오빠! 지은호는 이지혁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가 이지혁이 더 위험해진 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너를 지키고 싶어서. 이지혁의 마지막 말을 듣고 지은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순간 박진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고성희의 음모를 막으려고 왔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후였어요. 무슨 일이야? 박성재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진석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고성희가 정말로. 박진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고성희의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거였습니다. 몇 시간 후 고성희는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 거였어요. 이 모든 게 그 계집애 때문이야. 고성희는 끝까지 지은호를 원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진이 완전히 회복된 후 자신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기증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형, 제 심장을 받아주세요. 우진아, 무슨 소리야? 하지만 우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누나를 사랑하는 형에게 주는 게 맞아요. 저는 괜찮아요. 우진의 숭고한 결정 덕분에 심장 이식 수술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지은호와 이지혁의 행복을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 행복해요. 형도 건강하게. 우진의 마지막 유언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3개월 후 이지혁은 우진의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은호야,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진의 희생 덕분에 얻은 두 번째 기회였어요. 박성재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은호야, 지혁아, 행복하게 살아. 우진이 목까지. 박성재의 따뜻한 마음에 지은호와 이지혁은 고마워했어요. 1년 후 지은호와 이지혁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진이 살아있다면 분명 축하해줬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진석도 고성희와의 이혼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야, 이제 정말 내 딸이 된 거구나. 박진석은 지은호를 진짜 딸처럼 아꼈어요. 고성애 때문에 잃었던 30년의 세월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박성재도 지은호를 진짜 누나로 받아들였습니다. 누나, 형부 잘 부탁해. 내가 지켜볼 테니까. 박성재의 농담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한편 감옥에 갇힌 고성희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다짐했어요. 2년 후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우진이의 진자를 따서 지진이라고 지었어요. 우진이 삼촌이 지켜줄 거야. 이지혁은 딸을 안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은호도 딸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우진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얻은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박성재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형, 형수, 정말 축하해. 나도 행복할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갔어요. 화려했던 날들의 아픔은 끝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화려한 날들은 막을 내렸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었습니다.